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잊어라. 이제는 잊고 좀 마음 편히 살으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싫은 거거든. 자식의 생사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잊고 사냐고. 용내가 없어졌다고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지. 양쪽이 손목 잡고 끌고 갔다고. 그래갖고 그들부터 이렇게 찻질을 묻어고 있어요. 이 친구 사진인데 이것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전화는 잘 모르시고. 남기자의 체얼리즘 연재하고 있는 남영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체험 주제는요, 실종 아동 찾기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실종 아동 주제로 한 이영애 씨가 나오는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생각보다 이 실종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적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또 아이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체험 주제는 실종 아동 찾기로 잡았고요. 실제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제가 직접 다니면서 이런 체험들을 좀 같이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만나 뵌 어머님은요, 경기도 동두천시의 고영자님이었습니다. 아이를 1980년도에 잃어버리셨는데요. 아이 이름이 김용래 씨이고요. 어머님은 못 가시고 할머니와 이런 여러 가족들이 같이 연천군에 있는 한탄강 유원지에 가서 놀러 갔다가 아이가 손을 씻으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그때부터 실종 신고가 됐던 사연입니다. 우리 애들은 항상 밥 먹을 때 손 네네. 씻고 먹는 버릇을 시켜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뛰어간 거지 얘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그 물속에 사람들이 한 발짝도 못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7월 25일이니까. 예. 거기 개구리가 빠져도 그걸 알 텐데 얘는 그리고 물을 무서워해가지고 그런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는 모습은 그러면 거기 갈 때 인사하신. 그렇지요. 막 좋아서 아, 이제 그렇게 막 가는 그런 모습밖에 없지요. 챙겨주고 이런 거. 마음의 병들이 커서 네. 그게 이제 딛고 일어난다는 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힘들어. 평생 이게 따라다녀. 평생. 처음에는 이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다가 지금 만약에 얼굴 보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아예 보면 알지요. 거의 한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이를 찾지 못했고 약이 없으면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요. 제가 아이가 없어서 뭐 정말 반의 반도 짐작하기 힘들겠지만 정말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지에 대해서는 짐작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참 마음이 많이 먹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을 만나러 동두천에서 용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만나 뵌 두 번째 가족은 조병세 씨였고요. 잃어버린 아이 이름은 조하늘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거는 1995년 6월 16일이었고요. 아이가 당시에 만 4세, 이 아이도 찰나의 순간에 잃어버리게 됐는데요. 아이한테 말린 새우를 이렇게 쥐어주시니까 아이가 이제 동네 다른 집에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집을 잠깐 나섰나 봐요. 금방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 밑반찬을 네.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우품을 손에 쥐어줬더니 앞집 옆집을 들려서 그 골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목격하신 분이 이제 그 골목으로 내려가는 하늘이를 보고 어디 가니? 그러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쉬고 웃으면서 골목으로 내려가더래요. 그게 이제 하늘이가 이제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그 지역의 지리를 몰라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 3일 뒤에 경찰에서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3일 뒤부터. 정말 실제로 하늘이를 봤던 목격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목격자를 만나지를 못했던 거죠.
수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작 그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로 실종법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엄청나게 흐르고 난 뒤에 이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당시에 너무 많이 컸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제 이렇게 진행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만난 가족은 정유리 양의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었습니다. 1991년 8월 5일이었습니다. 이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정유리 양의 경우는 몇몇 어린아이들과 같이 함께 있었는데 그 아이들 증언으로는 어떤 아줌마랑 아저씨가 같이 이 정유리 양을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실종 사건이기도 하지만 납치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 어떤 아저씨가 언니 데리고 갔어. 어떤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데려갈 때 언니가 따라갔어. 어쩌겠어. 그러니까 아니 언니 안 가려고 이렇게 양쪽이 손목 잡고 끌고 갔다고 그렇게 양쪽에서 데려갔다고. 그래갖고 그들부터 이렇게 착지를 묻어고 있어요. 이 유리양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셨다고 해요. 정말 아이가 갔을 거라고 추정되는 모든 곳들은 정말 거의 다 가보셨더라고요. 최근까지도 계속 매일매일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돌리시면서 정유리 양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국가수에서 만들었어요. 실종 아동 부모님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실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그래도 정유리 씨 아버님과 같이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것, 그 길에 제가 한번 동행을 해봤습니다. 다 혼자 다니면서 하신 거죠? 이렇게? 그런 얘기만 혼자도. 처음에 지하철을 타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실종 아동 전단지라고 할지라도 지하철 내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질서 단속하시는 단속원님들 그 눈을 피해서 전단지를 나눠줘야 하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을 좀 알려주시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바로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렸고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이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전단지를 들이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한 10분 중에 7, 8분 정도는 전단지를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아이 부모님이 아님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고 좌절스러웠고 정말 이런 기분을 어떻게 매일매일 느끼시면서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뭐 전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자리에 뭐 꼬깃꼬깃 접혀져서 아버님이 구겨진 전단지를 다시 들어서 손수 하나하나 이렇게 펴시면서 전단지 사이사이에 이렇게 다시 끼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얼마나 걸리세요, 보통 그렇게 돌리시는데? 아침에 나오면 저녁 때까지 돌리는 거지. 한번 읽어줘 주시겠어요? 제가 체험을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실종 아동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취재하고 돌아온 다음에도 미치겠네. 왜 이러지? 또 굉장히 먹먹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실종 아동 전단지를 많이 봤었고
당연히 모르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아버님 어머님이 홀로 정말 이렇게 고군분투해서 찾아다니시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분들에게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실종 아동들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 다 모든 전국의 기관과 여러 가지 아이들이 갈 수 있을 법한 모든 곳들에 다 연계가 돼서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실제로 거의 돼 있는 게 없다시피 할 정도였고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힘을 실어줘서 제도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관심을 갖고 한 번씩만 사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진심으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잠깐만 돌려봐도 알겠어요. 네.